주요 뉴스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월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출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를 논의합니다.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이 이끄는 민간 경제사절단도 모레 미국으로 급파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이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접촉해 우크라이나전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처럼 따뜻했던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엔 따뜻한 옷으로 추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낮이 돼도 기온이 어제보단 10도 가까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칼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번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주말을 따뜻하게 녹여준 초봄 같은 날씨가 하룻밤 만에 돌변했습니다. 매서운 동장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부산 0도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포근했던 어제와 비교하면 5에서 10도 정도 낮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찬바람에 밀려 미세먼지가 사라진다는 점이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동쪽 기압계가 정체되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원과 영남 동부 지역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를 건너온 북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가다가 수증기를 쏟아내면서 동해안이 건조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다며 산불 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밤사이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세론 씨와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숨진 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외부 침입 같은 범죄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신고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김 씨 자택에서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2001년 잡지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 씨는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영화 아저씨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후 생활고를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전 소속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정에서 만납니다. 목요일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기 때문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쪽의 질문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계엄 전후 상황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한 총리는 앞서 계엄당에 소집된 국무회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정반대의 진술인 셈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20일로 예고된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계엄 후 첫 맞대면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도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증언으로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메모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도 다시 한번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이 메모를 두고 다시 한번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선한빛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증거로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 메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고 받아 적은 뒤 보좌관과 논의해 메모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메모가 거짓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조 원장은 메모가 모두 4가지라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받아 적고 옮겨 쓰고 다음 날 보좌관이 다시 기억해내 적은 것에 덧붙여 쓰기까지,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처음 썼다는 장소도 홍 전 차장 진술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지적에 어떻게 다 정확히 기억하느냐, 조사를 해서라도 당시 상황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기일에 홍 전 차장을 또 한 번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를 둘러싸고 격렬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는 20일엔 앞서 말씀드린 탄핵 심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시작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 구속된 상태가 위법이라며 구속 취소 청구를 낸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신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번째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25일 만입니다. 정식 심리에 앞서 공판 준비기일로 열리는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대략적인 일정도 정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검찰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에 크게 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밤 12시였던 구속기한이 지나서 이루어진 구속기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고 그의 터잡은 기소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별도의 보석 재판 없이 석방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 직접 의견을 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현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일명 검사 탄핵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 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즉각 반발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특수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명의 직무가 정지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모호한지를 두고 국회와 피청구인 측이 충돌했습니다. 국회 측 수사기록 요청을 서울고검이 거부하자 헌재가 나서 기록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변론 기일에서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국회 측 신문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헌재는 피청구인 본인 신문 여부는 재판장의 권한이라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검사 탄핵 시도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정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악하려 했다면 전기를 끊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경고를 하기 위한 엄포성 계엄이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전기를 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되고 조작된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현태 단장 등 707 부대원들이 국회 본관을 배회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에 도착하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달려와 방금 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립니다. 이때 계엄군 한 명이 전기 분배를 조절하는 분전함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전 1시 7분쯤 분전함을 열어 일반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리자 전기가 끊겼고 암흑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며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분전함은 층마다 있는데 707 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무학여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관계당국의 합동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와 학교 관계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고 김한일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오늘 잇따라 개최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입법 등 관련 법안 입법을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 해법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향한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명태균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특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세간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계엄 관여 가능성도 파고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영구 집권 등을 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명 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의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망상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정예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선포 계기가 명태균 황금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망상소설이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과 명태균 특검 등이 연결돼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필연성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이고 명태균 씨는 대통령 선거 전후 대화와 연관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민주당의 뇌피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제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여야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연쇄 탄핵 슈퍼주간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량 학살을 뜻하는 코리안 킬링필드를 언급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납치와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됐을 거다 말한 건데요.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3 계엄 시행을 가정해 이후 국내 상황을 코리안 킬링필드에 비유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납치와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됐을 거란 언급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산 수많은 국민이 가짜 메모를 품은 채 최전방에서 살해됐을 거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를 종결하며 옹호하고 있지만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용호 기자와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킬링필드 언급을 했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이 킬링필드는 1960에서 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주민 학살 사건에 빗댄 겁니다. 납치, 고문, 국민 학살 등과 같은 단어를 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킬링필드 언급한 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좀 강해진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현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상 밖으로 결집하는 보수 진영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학살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서 이 황금폰, 그다음에 계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명태균 특검법은 이 김 여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낸 겁니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명 씨와 대화한 녹취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폰이 계엄 이유라면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황금폰 공개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당사자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이 계엄의 부당성과 특검의 정당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황금폰과 계엄이 연관이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뜬금없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얕은 수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공세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오히려 이번 주 예고된 한덕수 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 국민의힘은 이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비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일침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가치관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광주에서의 반대 집회는 안 된다는 발상은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발언을 지역주의나 편가르기로 문제 삼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배용준 씨가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배용준 씨는 지난해 12월 연세의료원을 찾아 발전기금 등으로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배용준 씨는 어려운 의료계 상황에도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며 저소득층 청소년과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배용준 씨의 깜짝 근황에 누리꾼들은 윤사만님 정말 통이 크다, 오랜만에 멋진 소식 반갑고 존경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것도 모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멀티탭을 챙겨와 노트북에 전기방석까지 세팅해 놓은 모습입니다. 카페 운영자에 따르면 이 손님은 며칠 전부터 오픈과 동시에 입장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테이블을 세팅한 후 마감 1시간 전에야 나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간중간 차를 타고 2-3시간씩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다, 무개념 손님은 거절하는 게 맞다, 내가 다 속이 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계속되는 식품 물가 상승으로 달걀 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에서 닭을 직접 키우는 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반려동물 제품협회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인은 약 1,100만 가구인데요. 2018년 580만 가구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암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고 닭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닭장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닭장 설치와 닭 사료값 등을 감안하면 닭을 직접 키우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친윤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한 전 대표가 나서면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 사퇴 이후 자맹을 이어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겁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책에는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열리게 되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설 연휴 전후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여야 원로들을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지개가 켤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고 큰 꿈을 꿀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야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비명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과 통합을 앞세우며 자신은 이 대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비명계 포럼에 참석하면서 세력을 모았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외 비명계가 주도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이 내일 출범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른바 야당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개별적인 목소리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넘어서기 어려운 만큼 세력화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포럼을 확성기로 삼아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 대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연일 통합과 개헌을 내세우며 내란 극복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 찬성 세력은 다 참여하는 인수위 성격의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을 바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세력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권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편 탄핵 정국 속 온라인에선 사법기관을 향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늘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엄격한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둔 오늘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십 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권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협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단순 초범이라고 해가지고 선처를 마냥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추적 검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복합리조트 화재 최초 발화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의 배관을 관리하는 PT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시공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불이 났던 리조트 비동 내부에서 합동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작업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2시간의 합동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건축법상 1층에 해당하는 이곳 PT룸 주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PT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합동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한 겁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용접 불꽃이 내장재에 옮아붙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지만 작업자들의 현장 출입 시간과 진술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동 감식반은 작업자들의 휴대전화와 안전모 등 유류품 10점을 수거해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자동 화재 신고 장치와 감시자 등이 없었다는 등 시공사 가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해 소방안전장치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 사절단이 이번 주 미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통상당국 실무자들이, 모레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예고하고, 이번엔 유럽과 한국 등 170개국 이상이 쓰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불공정 무역의 대상이라며 부가세에 대한 관세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When do you plan to unroll?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maybe around April 2nd.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경제계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민간 사절단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오전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납니다. 모레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국내 20대 그룹 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대표들입니다. 대한상인은 한국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바이 아메리카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 국가임을 강조하고 2기 때도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민간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한 팀이 돼 국익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자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 속 트럼프의 4월 상호관세 시간까지 한 달 반 협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이렇게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효애 기자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talks in the coming weeks at President Trump's.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도 현지 시각 16일 밤 사우디로 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사우디에서 회동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진 가운데 미국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며 두 나라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우디 회담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So I will never accept any deci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bout Ukraine. 유럽 국가들 역시 조만간 파리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긴급 회동할 것이라며 유럽 패싱에 대한 불안과 다급함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 나토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이 진행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르면 이번 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쌍둥이 판다를 보기 위해 몰려든 방문객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는데요. 판다 모자를 쓰고 인형을 든 팬까지 있다는데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아기 판다 한 마리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데요. 바로 옆 똑 닮은 다른 아기 판다가 나타나더니 함께 나무를 타며 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 남매인데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쌍둥이 판다의 엄마 잉잉은 지난해 19살 생일 바로 전날 최고령 출산을 한 만큼 이들 쌍둥이 남매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둘이 함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여기 한겨울 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심지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 걸까요?
편한 잠옷부터 레깅스 바지 위 속옷 차림까지 다양합니다. 옷은 걸치지 않은 채 털모자와 목도리를 한 이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큐피드 속옷 달리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전 질환인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로 참가비는 연구 자금으로 기부된다는데요. 2010년부터 매년 미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즐겁게 달리는 참가자들의 미소가 추위를 녹일 만큼 따뜻하네요. 겨울 스포츠 스키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얀 설원 위를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장과 스키의 모습이 조금 특별합니다. 100년 전 처음 스키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며 전통 의상을 입고 나무 스키를 타는 행사를 즐기는 거였는데요. 헬멧과 스키복 대신 모직 점퍼와 구식 스키포를 든 이들의 모습엔 이전 시대를 재현하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한 참가자는 현대식 스키보다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 전통 스키를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며 청년 고용 한파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청년 체감 실업률은 전년보다 16.4%가 증가해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일본, 유럽연합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 수준이 일본과 EU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 임금 총액은 전체 22개 나라 중 총 5번째며 EU 평균보단 8%, 일본보다는 52%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크게 낮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투자 상품, 골드바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우리나라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406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공급을 잠시 중단하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이 통장 계좌로 금을 사고 파는 골드뱅킹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어제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포근했던 날도 잠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아침 영상권을 보였던 서울은 현재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은 영하 7.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8도, 대전은 영하 1.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과 광주는 5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